심장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8만 회 이상 쉬지 않고 뛰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 쉬지 않고 일하면 기능에 서서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심장에 병이 생기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 질환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3년 그 통계청 사망 기준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심장 질환입니다. 암 폐렴, 다음이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보다 더 높은 순위입니다. 와, 아니 저는 암이 제일 높은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폐렴이나 치매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네네. 심장 질환이 저렇게나 높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심장 질환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성인에게 생길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으나 발견하면 중증일 수 있는 대동맥 판막의 협착증 그리고 대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예,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심장에 혈액이 통과하는 것에 판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판막은 심장의 혈액이 앞으로만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관문 오른쪽 심장을 보시면은 삼천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위치하고 네. 왼쪽에는 온몸에 피를 보내는 승모 판막 또 대동맥 판막이 위치합니다. 대동맥 판막은 이중 그 좌심실에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심장의 혈액의 위치에서 가장 출구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제대로 내보내는 역할 또 다시 역류하지 않도록 잘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왜 저래? 예, 이것이 수만 번 여닫고 반복을 하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두꺼워지고 아우, 힘이 소위 없다. 석회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판막이 열리지 않아서 온몸에 피가 원활히 공급될 수 없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이게 판막이 심장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결국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정상 판막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화면을 보시면 그 왼쪽처럼 그 A4 용지 한 장 두께보다도 얇고 예. 굉장히 투명하고 신축성 있는 조직입니다. 아, 저게 실제 예. 사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판막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이 생기면 오른쪽 사진처럼 노폐물이 쌓이고 두꺼워지고 아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딱딱해서 열리지 않을 정도의 모양이 됩니다. 구멍이 그렇네요. 딱 보여요. 네, 그냥. 마치 이 4차선 고속도로가 더 줄어서 2차선, 1차선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좁은 틈으로 이 혈액을 보내야 돼서 점점 더 힘들게 일하게 되고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고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진짜 무섭겠다. 아니 그러면 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이 병은 성인에게 생기는 판막 질환 중에 가장 흔한 병이 되겠습니다. 아, 흔해요. 예, 주로 나이가 들면서 판막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니까 마치 관절염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퇴행성 변화라고 하고요. 네. 노화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생활 습관 관련 병이 있으면 혈관과 판막이 더 빨리 늙고 이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또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는 콩팥병이 또 노폐물들을 더 빨리 생겨서 판막이 빨리 굳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대동맥 판막의 모양이 세 짝으로 돼 있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두 짝으로 타고난 예. 이엽성 판막이 있습니다. 아, 이건 선천적인 건가요? 네네.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런 판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몸에서 나타나요?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모르고 지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숨이 차거나 또 호흡곤란 또 가슴이 조인다거나 또 어떤 분은 어지럽거나 실신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판막이 거의 열리지 않고 좁아진 경우인 경우가 많아서 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우야, 근데 진짜 그래요? 심장이 네. 아프다 그러면 정말 걱정인데 그러니까 네. 어떻게 검사를 미리 해야 될까요? 증상이 없는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심장 초음파 검사, 에코 검사라고 하는 것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 혈액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심장의 부담 같은 것을 다 알 수 있고 네.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CT 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검사들을 통해서 판막이 어떻게 모양을 하고 있는지, 주변 상태, 또 석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견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1차 의료기관에 다른 진료를 받으러 가셨을 때 이렇게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으면 네.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다고 이제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한 65세가 넘으면 폐암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CT를 다 찍는데요. 네네. 그 CT를 찍으면 심장하고 대동맥들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막 부위에 석회가 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화면을 보시면 그 CT 사진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네네. CT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가운데 화살표 있는데 석회가 끼어져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양쪽에 새까만 폐가 있고 가운데 심장 가운데 허옇게 보이는 거는 정상에서는 보일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럼 이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협착증이 만약에 발견이 됐어요. 그럼 네네.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이제 중증이 아니고 가벼운 협착증일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중증으로 진단이 되면 이 판막을 바꿔주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판막을 바꿔요? 예, 그래서 심장 수술을 해서 병든 판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판막을 넣어주는 인공 판막 치환술이라 하는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요즘은 이제 가슴을 열지 않고 카테타 같은 것을 넣어서 관을 넣어서 심장 안에 판막을 거치시키는 삽입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환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 그리고 이 판막의 모양이나 병의 심한 정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요거는 환자가 아니라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는 게 확실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 증상 없이 다가오는 중증 심장병이 바로 대동맥류라고 하는 건데요. 네. 먼저 대동맥류가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동맥은 저희 심장과 연결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인체에서 가장 큰 파이프와 같은 혈관입니다. 그래서 그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흉부대동맥, 또 아래쪽에 있는 복부대동맥으로 나뉘게 되고요. 정상 대동맥 직경은 2cm 이하입니다. 근데 이제 직경이 3cm 이상 또는 원래 가지고 있는 직경의 50% 이상이 늘어나면 대동맥류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라는 말이 매우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혹이라는 뜻입니다. 류가 그래서 저희가 풍선을 불면 벽이 얇아서 터지듯이 네. 직경이 5cm 이상 되면 파열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폐물이 쌓여서 이제 크기가 커지게 되면 나중에는 터질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 아니 근데 혈관이 터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동맥이고. 아니 근데 저게 왜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참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대동맥 벽이 약해질 수 있는 많은 원인들. 첫 번째 고혈압. 혈압이 높으면 계속 그 높은 압력으로 혈관을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혈관 벽이 늘어나서 약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동맥경화가 있으면 노폐물이 쌓이면서 또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흡연, 음주, 노화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전적으로 대동맥 벽이 약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이엽성 판막 같은 판막의 이상을 타고나신 분들이 이 대동맥의 이상을 동반하는 분들도 있어서 대동맥류가 더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이 더 다양하네요. 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동맥 판막 협착증도 증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 대동맥류는 뭐 증상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동맥 판막의 협착증이 오히려 대동맥류에 비하면 더 증상이 더 있는 편입니다. 이건 더 그러면 있어요? 더 예, 없는 대동맥류는 거의 증상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는데도 예, 그러면은 가끔 뭐 가슴 통증이나 복부가 불편하다, 호흡곤란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증상이 과연 이것 때문인지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고 네. 간혹 이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동맥이 올라가서 휘어지는 부위에 성대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때 대동맥이 늘어나면 성대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변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전조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갑자기 심한 통증이나 쇼크 상태,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 이건 대동맥이 터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요. 즉시 응급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류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으로 미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이 이게- 꼭 필요하네요. 네. 검진을 하면은 그럼 어떤 식으로 뭐 초음파로 발견을 하는 건가요? 그 심장 초음파를 하면 일부 대동맥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복부 초음파를 하다가 대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 폐암 검진을 해서 CT를 찍는 경우에 또 대동맥이 보이기 때문에 네. 대동맥이 늘어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척추에 병이 많아서 MRI 같은 거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척추 바로 앞에 대동맥이 내려가기 때문에 MRI 찍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면 전문가를 찾으셔서 대동맥 CT를 시행해서 전체적으로 다 대동맥을 체크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이 대동맥을 CT를 찍으면 저희 그 그림책처럼 다 재구성을 요새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동맥이 얼마나 늘었는지 동그라미가 다 보시면 주위보다 대동맥이 더 부풀어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야, 신기하다. 무섭다. 예. 예.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대동맥류가 발견됐어요. 네네.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예, 되나요? 아까 판막 치료하고 마찬가지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시술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 직경이 5cm가 넘어갔다 하면은 수술 또는 시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수술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스텐트 인공혈관 수술이라고 하는 시술이라고 하는 시술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서 이제 추적을 하는 경우는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사이즈 검사만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혈압, 콜레스테롤, 금연, 금주 또 가족 중에 대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이제 가족 상담과 검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대동맥류를 다 제거하고 인공혈관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네. 인공혈관 교체를 할 수 있는 수술도 네. 있군요. 그럼 저걸 절제를 해서 이제 예, 삽입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열어서 이제 수술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에 결정하면 예, 예. 되겠네요. 예, 예.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방법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혈압, 혈당, 고혈압, 당뇨, 혈관벽의 손상 다 제가 볼 때는 많이 과하게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이 이제 기름진 중요하고요. 음식이나 잘못된 식습관이 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노폐물이 쌓였을 때 또 뭐 무엇보다 금연 금주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와 술은 특히 혈관벽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시키는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질환 아까 보셨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초음파, CT 등을 한 50세가 넘어가시면 한 번 정도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병을 발견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더 큰 위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저 아까 초봄에 말씀하셨을 때 운동은 따로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교수님이. 그럼 교수님은 따로 관리하는 방법 없으세요? 제가 운동을 안 한다는 게 활동량이 많아서 운동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고요. 평소에 활동 굉장히 네. 많이 하시는군요. 따로 뭐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워낙 지금 사람들이 또 환자분들을 또 봐주셔야 선생님도 되니까. 건강하셔야 되는데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기름진 음식은 안 드세요?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까지 늦게 발견되면서 치명적일 수 있는 심장 질환을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암은 조기 검진하고 증상이 없어도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대비를 다 하고 있죠. 네. 근데 대동맥 판막 협착 또 대동맥류 발음도 어렵고 생소하고 이런 병들은 네.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오는 질환이고 돌연사의 위험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네. 어쩌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심장과 대동맥 건강을 꼭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티버스 댓글창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뽀삐님께서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셔서 평소에 이런 심장 관련 강의를 잘 듣고 싶었는데 오늘 교수님 덕분에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하셨고 알밤님께서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
처음 들어보는데 정말 위험한 질환이네요. 아프지 않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아픈 곳만 늘어나는지 정기적인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 이번 기회에 함께 건강검진 예약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정기적인 검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보니까 계속 다른 검진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동맥류가 있다고 합니다. 대동맥류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저 비행기 타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동맥 CT를 찍어서 최대 직경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직경이 4cm 정도까지는 뭐 일상생활 비행기 타는 건 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양이 안 좋으면 그건 따로 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5cm 전후가 되면은 이게 비행기를 타면 이제 이 기내가 더 압력이 낮아서 혈관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장거리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그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5cm 전후에 있는 분들은 일단 타는 것을 피하시고 안전하게 치료를 한 후에 비행기 탑승을 하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대동맥류가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상태를 봐서 네네. 네, 선생님과 상담한 뒤에 네네네. 이것도 네네. 비행기를 타도 된다라는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평소에 참 정기적인 검진을 자주 해야 될 해야 것 되다. 같고요. 또 생활 습관도 좀 잘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